주가가 1100선을 회복했으나 환율은 다시 1300원 선으로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산업생산이 7년 만에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내고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사상 처음 8개월째 동반 하락하는 등 실물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 기한이 2주일 연장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오늘 대원중학교와 영훈중학교를 국제중학교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이 등락을 거듭하다 상승 마감하면서 1100선을 회복했으나 환율은 다시 급등해서 1300원 선에 접근하는 등 금융시장이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28.34포인트 오른 1113.06으로 장을 마감해서 7일 만에 처음으로 11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도 11.98포인트 급등하면서 308.03으로 6일 만에 300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41원 급등한 1291원으로 거래를 마쳐서 사흘 만에 다시 1300원 선으로 급등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8개월째 동반 하락하고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IMF 당시만큼 추락하는 등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윤미 기자입니다. 지난달 실질적인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 세로 돌아섰습니다. 조업 일수를 감안한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8% 감소하며 7년 만에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와 앞으로의 경기를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관련 통계가 나온 뒤 처음으로 8개월째 동반 하락했습니다.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 역시 IMF 이후 가장 나쁜 수준으로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 제조업의 다음 달 업황 전망 실사지수, PSI는 65로 전달보다 13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100 미만이면 향후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기업이 좋아질 것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았다는 뜻입니다. 지식경제부와 산업연구원이 조사한 제조업 경기실사지수도 4, 4분기의 전반적인 시황에서 78로 조사돼 3, 4분기에 98에서 무려 20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금융불안이 실물경제 위축으로 확산되고 있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라는 대형 호재가 체감 경기 개선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장윤미입니다. 정부가 오늘 전격적으로 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현장 조사 기간을 2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쌀 직불금 태스크포스팀은 오늘 긴급 회의를 갖고 당초 오늘까지 계획돼 있던 쌀 직불금 적법성 확인 결과 보고 기한을 다음 달 14일까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쌀 직불금 수령 사실을 자진 신고한 4만 5천 명 가운데 부당 수령 의혹이 있는 공직자는 최소 5분의 1에서 많게는 3분의 1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오늘 국제중 설립을 위한 지정고시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시민단체가 헌법소송을 준비하는 등 설립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인영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국제중 설립 동의안을 의결 처리함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이 대원중과 영훈중을 특성화 중학교로 지정고시했습니다. 김경희 서울시 교육청 부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지정고시를 신속하게 단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다음 달 6일 전형 요강을 확정하는 등 예정대로 향후 일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교조와 참교육 학부모회 등 국제중 설립에 반대해왔던 교원 시민단체들은 국제중 동의안 가결 처리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참교육 학부모회는 개선책이 뚜렷하지 않은데도 시교육위가 동의안을 가결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줄서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헌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0여 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4.15 공교육 포기정책 반대 연석회의는 지난달 25일부터 소송에 참여할 원고인단 1,600명을 모집했으며 다음 주 초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CBS 뉴스 강희영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7분쯤 서울 논현동의 나산백화점 철거 현장에서 철거 공소 중이던 건물 일부가 무너지면서 인부 43살 박모 씨가 다쳐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포크레인 기사 53살 주모 씨가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서 이 시간 현재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추가 붕괴 우려로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밤새 내린 비에
공사 자재가 젖으면서 건물이 붕괴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인터넷 전화 번호 이동제가 본격 시행돼서 집 전화번호를 그대로 인터넷 전화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전화 가입자 수가 갈수록 늘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터넷 전화가 기존 집 전화에 비해서 이용료가 절반가량으로 저렴해서 가계 통신비 절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인터넷 전화 가입자는 070이라는 전국 단위 단일번호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으로 시장 점유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영화 소식입니다. 영화 미인도는 조선 최고의 화가 신윤복과 그림 미인도를 둘러싼 네 남녀의 은밀하고 치명적인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엽기적인 그녀의 할리우드 리메이크 버전인 마이 세시 걸은 뉴욕을 배경으로 엽기걸과 순진남이 펼치는 기상천외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김윤지 아나운서입니다. 미인도는 조선의 천재화가 신윤복의 드라마틱한 삶을 그린 영화로 신윤복이 여자였다는 설정이 이채롭습니다. 화원 가문의 막내딸인 윤정은 어느 날 오빠의 자살로 인해서 그림을 위해서 오빠 신윤복의 삶을 대신 살게 되는데요. 그림을 위해서 남자로 살았던 윤복 앞에 어느 날 강무가 나타나고 생애 처음 사랑의 감정에 빠집니다. 하지만 김홍도는 제자의 재능을 사랑하고 윤복을 사랑하게 되고 기녀 설화는 홍도를 향한 사랑으로 질투에 사로잡히는데요. 영화 미인도는 이들 네 남녀의 엇갈린 사랑과 치명적인 질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인도에서 정사 씨는 아주 필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여자라는 거를 다시 깨우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아주 필요했고요. 특히 주인공인 김민서는 파격적이고 세련된 배드신과 매혹적인 연기로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할리우드판 엽기적인 그녀 마이 세시걸은 뉴욕을 배경으로 엽기걸과 순진남이 벌이는 황당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섹시한 매력의 조단에게 첫눈에 반한 찰리는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꿈꾸는 순진남인데요.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술에 취한 조단을 구해준 이후부터 찰리의 인생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찰리는 자유로운 성격의 조단과 엽기적인 데이트가 이어질수록 조단에게 더욱 빠져드는데요. 조단은 둘만의 사랑을 위해서는 운명의 증거가 필요하다며 찰리를 괴롭힙니다. 마이 세시걸은 원작 엽기적인 그녀에 충실하면서도 이국적인 배경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16년 만에 경기 침체기를 맞고 있는 영국이 런던 최대 쇼핑몰 웨스트필드 쇼핑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이번 쇼핑센터 개관을 두고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백화점 관계자들은 현재 상황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큰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웨스트필드 쇼핑센터로 한번 가봅니다. 런던 최대 쇼핑몰 웨스트필드 쇼핑센터의 개관과 함께 수백 명의 사람들이 경비원을 밀치고 들어옵니다. 5년 동안 총 25억 달러를 투입했고 쇼핑센터 안에는 소규모 업체와 명품 등 250개의 브랜드, 그리고 각기 다른 종류의 50개의 레스토랑이 들어섰습니다. 웨스트필드 측은 개관 첫 해에 2천만 명의 쇼핑객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1991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영국은 웨스트필드 쇼핑센터 개관에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푸에르토 아리스타 해변가. 새끼 거북이들이 바닷가로 향해 열심히 기어가고 자원봉사자와 가족들은 거북이들이 바닷물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멕시코 해안의 바다거북은 포획이 금지됐지만 거북알이 몸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불법 어획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매년 10월에는 거북이 10,000마리를 풀어주면서 멸종위기에 처한 바다거북을 보존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화가 라파엘로가 1506년 완성한 오색방울새의 마돈나. 훼손된 지 460년 만에 완벽히 복원돼 다음 달 공개됩니다. 이 복원 작업은 이탈리아 문화유산부 사나자치구에서 지난 10년 동안 진행했는데요. 라파엘로가 표현한 아름다움을 다시 되찾은 이 그림은 본래 소장돼 있던 우피치 미술관에 반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기상청 김영하 예보관입니다. 이번 주말 즐겁고 편안한 야외 활동을 위하여 주말 날씨와 관심 사항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말 날씨 정보입니다. 주말 동안 우리나라는 서쪽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전반적으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토요일은 아침에 중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 한때 구름 많이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 한때 구름 많이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